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GTX B 노선 조기 네. 착공을 일단 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야 후보를 떠나서 공약들은 솔직히 다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르지 네.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 이슈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예. 그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게 말 그대로 양당 그 모든 정당들의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예. GTX B 노선의 조기 착공 그리고 네. 부평 미군 기지의 어떤 공원화 그런 부분들을 내걸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양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거론이 됐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이제 홍대 원종선을 계양으로 연결하겠다라는 예. 공약 그리고 그 계양 테크노밸리에 들어설 계양 그 소각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백지화하겠다라는 예. 공약들 그러니까 주요 예. 이슈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예. 이런 이슈들은 전부 다 공약으로 내걸리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되게 주민들이 당연히 민감해하고 바라봤고 기대했던 궁금해하는 사안들인데 이제 그 여야 일단 후보들이 이제 내놓는 시선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정부 정책과 좀 거리가 있는 표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GTX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솔직히 정부 정책과 굉장히 많이 맞물려서 가는 이런 부분들. 네. 조기 개통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도 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평 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환이 됐죠. 그리고 현재 네. 지금 오염 정화 작업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반환받은 미군기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일단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각장은 그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럴 상황인데 과연 이거를 어떤 백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예. 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면서 내걸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마 보도나 뭐 토론 과정들이 있을 텐데 유권자분들이 자세히 한번 그 지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어떤 지점들 좀 표심에 영향을 줄 만한 공약이나 현안들? 사실은 예. 코로나 전국 때문에 네. 이 후보자들이 발표하는 정책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고 네. 심지어 취재하는 저희들도 좀 답답한 그렇죠. 상황입니다. 이 어떤 공약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비교 분석도 좀 해야 되고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모든 정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다 공이 뭘 내걸었냐면 철도 공약을 내걸었어요. 네. 뭐 경인선 지하화도 있고요.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기존 선거와 다르게 전에는 이제 선거 때 보통 도로 공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도로는 우리 집마당까지 오지 않습니까? 예. 철도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렇게 활성화되지 예. 않았었어요. 철도는 예. 기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 집 앞으로 지나온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간선으로 광역으로 뚫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뭐 민주당, 뭐 통합당, 네. 정의당 할 것 없이 뭐 예. KTX, GTX 뭐 이런 예. 철도 공약들을 다들 앞세우고 있고 뭐 민주당하고 통합당은 사실은 1호 공약이 철도 공약입니다. 예. 네, 두 군데 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인천시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천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조기 개통하겠다, 조기 네. 뭐 촉구하겠다 이런 것들이 공약이고 그럼 이제 인천시와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막 우리가 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소각장 문제, 우리 항만에 있던 그 화물 주차장 네. 문제 이런 것들 사실은 이미 도시 개발 계획을 할 때 시가 이제 계획을 세워놨던 사업들인데 이게 어떤 사업들은 총선하고 맞물리면서 정치적으로 좀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이용당하는 예. 그런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유권자들이 저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강한 단어들이고 계획들인데 네. 내용은 유권자들이 자세히 알 수가 없는 형태로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 이게 참 선거 때마다 고민인데 이게 자세히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자세히 찾아서 얘기해 줘야죠. 그렇죠. 네. 그나마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눈에 띄는 공약을 꼽으라 그러면 감염 전문 병원. 사실 인천이 네. 인천공항이 대략 지난해 한 7,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인천국제 우리 항만이 네. 대략 한 15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연안역이 포함하면 다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즉 엄청난 인구 유동하는 곳이 인천항, 인천공항인데 인천에 사실 감염 전문병원 이번에 그 국회 예산안에서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서 지금 뭐 맹성규 후보,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인천에 그 감염 전문병원 네. 뭐 그때 배준영 후보 같은 경우도 영종도에다가 이제 네.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 이 종합병원을 세우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어떤 신호로 좀 해석이 되고 예. 그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허정식 후보가 승기천을 갖다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예. 눈에 띄는 공약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예. 지금 뭐 부천 김포 쪽에는 어떤 포인트들이 일단 있을까요? 김포 쪽에서는 가장 핵심인 게 교통 쪽이 많이 그렇죠. 심각해요. 왜냐면은 네. 젊은 유권자들이 있는데 이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항상 어필하시거든요. 네. 정말 김포 도시철도 네. 출근길 타면 정말 숨막혀
코로나 전국인데도 예. 두량이죠. 네, 두 량밖에 안 되고 출퇴근길이 네. 정말 힘들고 버스도 정말 줄을 예. 정말 보이지 않게 서는데도 너무 예. 불편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예. 모든 후보들이 이 철도나 이 교통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 문제 학교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예요. 중요하죠. 근데 도교육청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 쪽에서 이제 인구가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 학교를 자꾸 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인 스탠스고 근데 또 몰리는 정도 몰리니까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뭐 학교 평준화 얘기도 나오죠. 근데 2022년도에는 도입될 얘기고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심이 자극하기 중요하고 또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쓰레기 소각장 얘기했지만 대장동에 또 그쪽에 자연 순환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또 부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미래통합 후보들은 어저께죠. 이렇게 또 광역동 폐지 그리고 낙후된 예. 주거환경도 원도심 다 살리는 방법 그리고 검역법 개정으로 전염병 국민건강 지켜내겠다. 그리고 예. 동성애 옹호도 상당히 좀 이슈가 예.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법률이나 조례를 폐기하겠다 이런 네 분의 공동으로 이제 공동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고받고 하는 상황인데 예. 어쨌든 유권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네. 없느냐를 좀 더 잘 따져보고 저희도 더 잘 전달해야 되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